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건 하나 언급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번에 청년위원회 뭐 직책을 맡은 그 젊은 청년들 자기소개 프로필에 막 이상한 논란을 만들어가지고 면직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시에 지금 동구 의원을 같이 겸직하고 있기도 한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남북한 평화라는 어휘로 대한민국을 기망하고 자신들의 적화 통일을 위한 전략 전술의 일환이라면 우리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등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려 애쓰는 모습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화 통일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6.25를 겪은 세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냥 잘못된 팩트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얘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보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적화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밑자락 깔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참 청년치고는 참 6.25 때 태어나셨네요. 보니까. 답답하다 정말. 청년이 사실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긴 한데 사실 아니에요. 청년 실수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특권이긴 한데 이 특권을 이런데 행사하고 누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을 주기 싫겠죠. 네. 그리고 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직도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네. 우리 어떤 뭐 남북 평화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여망이나 할까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실수일까요? 만약에 그냥 이 말만 쓰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베트남을 좀 비유를 했잖아요. 베트남이 이제 그때 뭐 그 한 60년 전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때쯤에 이제 그 미군을 좀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뭐 전쟁을 통해서 뭐 통일한 거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빗댄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은 빨갱이다. 그래서 베트남처럼 뭐 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는 기획된 발언이 아닌가. 저도 실수라고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29살인가 30살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글쎄요. 뭐 이분은 여성분이라서 군대도 안 갔다 왔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인데 저한테 그렇게 쉽게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묻고 싶네요. 핵이 만들어진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죠. 북한이 핵이 만든 이유가 일단 미국, 한국과 군비 경쟁이 비교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방 예산보다 북한의 1년 전체 예산이 더 적은 정도의 상황이에요.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은 북한이 발발발 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런 과정에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 국민의 짐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애가 이런 마인드라면 청년위원회를 왜 만드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혁신과 쇄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색깔론이 안 먹히기 시작한 지는 거의 20, 30년 돼가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색깔론을 갖고 있는 부산 동구 의원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인드가 적화 통일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고요. 최소 이 사람들의 정신적 마인드는 70대 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상대해야 될 국민의 지금의 청년 위원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 다행이죠. 다행이잖아요. 지금 감사히. 그 말씀 해주십시오. 다행이시죠. 근데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역시 책을 아예 안 읽는 것보다 책을 한 권만 읽는 게 더 위험하다. 이게 뭐냐면 정답. 책 한 권만 읽은 친구들은 어. 그 책에 나오는 말이 다 정답이고 너무 머리에 각인돼 있어서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30이 안 된 청년이 남녀성을 떠나서 이렇게 그 80 다 된 본인 당의 비대위원장보다 더 그렇죠. 골수적인 그렇죠. 그 수구적인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근데 이런 발언을 해야 그쪽에선 살아남는다라는 정서가 아마 청년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청년들 자체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저는
실은 청년 정치 그 당에선 청년을 45가지 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청년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건 유아다, 유아. 그러니까 네. 25이어도 아주 정신 차리고 있는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고 41살이어도 이런 편향적 사고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있어서 뭐 우리 춘 변호사 말씀처럼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네. 당내 정치에서는 그러면 김성경 부산 동구 의원이 당내 정치에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주목을 받고 하니까 나름대로 뭐 선전을 했다고 볼 수도 진짜 있겠네요. 한심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천안함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천안함 같은 배가 북한의 의뢰를 받고 쪼개져 가지고 그 많은 우리 군인들이 숨졌다 그러면 창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피의식이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이건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쟁 자체가 되지도 않는 북한을 갖고 우리가 지금 말썽꾸러기 동생을 사실 어르고 달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가 있는 청년들이 만약에 국민의 짐에 많아지면 최소한 색깔론 같은 캐캐 묵은 걸로 서로 간에 어떤 경쟁을 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에요. 진짜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분을 한번 갖고 와본 거예요. 김선경 부산시 동구 의원이자 국민의힘 중앙당의 청년위 부위원장인 참 훌륭하다 진짜. 네. 그러니까 한마디만 어. 추가하면요. 그 통계 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걸 실은 많이 당했었는데 북한은 그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뭐 20%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수치상으로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총 그 예산 중에 20%를 군사비로 사용하더라도 절대치를 따지면 우리나라 군사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북한 GDP의 뭐 20배 내지 지금까지 50배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 사용하면 그 나라의 예산의 2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배라면. 근데 어떤 국가의 GDP를 만약 군사비로 20% 사용한 국가? 그럼 제가 보기엔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최대로 사용했을 때가 10% 지금. 6% 정도 사용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문 대통령 계속 예산의 올라간 예산의 거예요. 6%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500조 정도 되고 그렇죠. 국방비가 50조 정도 되니까 10분의 1 정도라고 보는 게 네네. 맞죠. 그러니까 총 GDP로 따지면 이게 뭐 훨씬 줄어도 4분의 1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방비가요. 약 2% 정도 사용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때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씁니다. 자주국방의 어떤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 전시 작전 통제권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더 올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좀 반발하는 측면도 있고 전 세계 군사력 대국 1위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사실은 없어도 북한을 전쟁이 일어나면 핵을 쓰지 않는다는 원래 핵을 쓰면 뭐 같이 죽자는 거니까 그 과정에 대한민국이 미군이 없어도 이긴다 이런 정도의 미군까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적화 통일 이야기하면서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시도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없어요. 난 차라리 그렇게 해주길 바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누구도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없는 사실을 들어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적화 통일을 위해서다. 이러시면은 이분은 지금 나이는 아마 그 주민등 그 신고를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9살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한 50년 정도 주민등 호적을 잘못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 113 수사본부 보고자라는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알아요? 113 수사본부를 113 몰라? 수사본부 모르는데요? 113 수사본부는 수사반장의 반대편에 있는 KBS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죠. 아니 그게 아니고 113 수사본부는 음. 그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이 그 수사본부입니다. 그리고 수사반장은 그 우리나라 이제 경찰 중에서도 형사반이나 강력반 그리고 강력 사건을 다루는 데였고 113 수사본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예. 남침 간첩들을 잡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물론 저도 그 춘면처럼 모르는데 역사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알지만 아마 그 세대 같습니다. 요즘 그 자료 찾기 힘들 텐데 113 수사본부 열심히 보는 친구 같습니다.